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라는 느낌이고 얼마 전에도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예쁜 거 아니냐며. 이 할머니 참 행복했다. 원래 이렇게 슬픈 곳인가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시아영재 이종기 기자입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천진한 얼굴과 고든 심지로 사랑받는 배우 이민아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네. 일 1주년 기념으로 찾아온 특별한 주인공 배우 임유나. 이 필모톡을 저도 평소에 굉장히 즐겨봤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캐릭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쾌하고 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 공조의 박민영입니다. 야, 형사가 너랑 결혼하재? 내가 하자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 언니 나 박민영이야. 야, 박미영이 뭔데? 어? 넌 그냥 빈대야, 빈대. 너 아침에 그것을 또 어디서 났냐? 아, 너 때문에 그거 까먹었잖아. 몇 번 했어. 야, 넌 취직해서 빨리 독립할 생각이나 이 기집애야. 아 몰라 그만해. 뭐가 몰라, 이 기집애. 아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냐고 싱숭생숭하게. 왜 저렇게 얼굴을 보나 몰라? 언니 너무 얼굴 안 봤어.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나도 깜짝 놀랐어. 치명적이지 않니? 너무 치명적이시지. 실전을 하려던 트럭과 부딪히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들의 무모한 대결은 이후에 저 사람. 이태원 일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시민들의 제보에 저 사람 설령 씨 맞지? 2층 높이의 상점에서 몸을 던지는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어머, 확인됩니다.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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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있던 차량을 어머, 탈취- 웬일이야? 야, 너 꿈도 꾸지 마. 너무 멋있는데? 아유, 정말. 미쳤어. 아우, 기자. 감독님의 애초 계획이 이민아의 일상을 보여주자였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아 씨가 의상도 다 집에서 입는 옷들을 다 갖고 오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지금 이 옷도 제 개인 소장 옷이긴 한데 감독님이 원래 의상 피팅을 할 때 너가 평소에 입는 옷들도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들도 좀 몇 벌 가져오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골라서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옷을 입어도 아무래도 제가 입었던 옷이다 보니 또 제 의상이 더 잘 붙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 의상이 채택되었어요. 네. 감독님이 제일 이 씬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이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이야기가 혼잣말하고 대화 사이에 경계를 걸쳐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도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점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게 생긴 거죠? 왜 조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할 때 음을 붙인다던가 이런 게 생긴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별로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을 할 때 정말 마음의 소리를 대사로 하는 그런 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그게 좀 예전부터 좀
쌓여진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부끄러움이 좀 덜해지는 그런 쑥스러움이 없이 더 자신 있게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 6화과 7화과에 나오는 장면 아닌가요? 그게? 어머니께선 아직 선생님이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고 계시다니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게요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혼잣말도 하는데 또 속마음을 내레이션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걸 조금 말씀을 TMI처럼 드렸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여기서 사는 거죠? 아직 모아두신 건 많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해드릴 테니까. 네네. 여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진짜. 아, 뭐야 진짜. 죄송해요. 그 여자 사랑해요? 그럼요. 사랑하디요. 빨리 가서 자. 유해진 씨가 애드리브를 많이 준비해서 10테이크 가량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감독님께서 이민아 씨 리액션이 가장 좋은 컷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액션이 다양해서 리액션도 이렇게 다 제각각이었을 것 같은데 좀 인상 깊은 순간이 좀 있으신가요? 유해진 선배님하고 함께 촬영했던 씬들은 다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씬도 원래 대본에는 형부다라는 대사였어요. 근데 이제 기럼요 사랑하디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어떤 대사가 나올지 기대되기도 하고 또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었던 기억들이 많아서 이 씬은 저도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다음 만나볼 캐릭터는 별처럼 반짝이는 빛으로 누군가의 앞길을 비춰주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기적의 송나희입니다. 뭐하노? 나는 네가 저래 훨훨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꿈도 이루어질 거 아니라. 이장훈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선 네일바이크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촬영했다는데요. 나는 네가 절에 훨훨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대사가 영화의 주제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이 씬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적이라는 작품을 정말 또 남다르게 더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투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새로운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야 내 꿈도 이루어질 거 아니라라는 그것과 네가 저리 훨훨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사가 라희한테도 정말 중요한 대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준경이를 보면서
내가 너의 뮤즈가 되는 게 내 꿈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 마음속에서는 준경이가 라이에게 뮤즈였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준경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도 항상 준경이만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냥 뭔가 말괄량이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누구보다도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이 기적이라는 작품을 생각하면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에요. 네. 감독님은 근데 이 씬 찍을 때 약간 조금 미안하셨대요. 왜요? 약간 1990년대 촬영 스타일로 찍은 것 같다고. 여기 처음 나올 때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딧불이가 긴 막대기에다가 LED 조명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스태프가 맞아요. 이렇게 움직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유나 씨가 눈을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그래서 맞아요. 집중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너무 기억나요. 저 때도 정말 정선에서 며칠 동안 밤샘 촬영을 했었는데 저 기찻길에서 저 씬 촬영했을 때도 늦은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좀 거의 졸려갈 때쯤 그 막대기를 들고 초록색 막대기를 들고 불 하나를 붙여놓은 그 막대기를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불에만 집중하면서 봤었어요. 그 초반에 코미디를 표현하면서 준경의 매력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답안 집어도. 더 뜨거운 게 적어라. 근데 그 감독님에 따르면 박정민 씨에게 실제로 심쿵한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씬을 찍고서 네. 나 정말 심쿵한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감독님한테 살짝 했다고. 그건 네. 것 같아요. 시험지를 그냥 쭉쭉 그었어요. 네, 준경이가 쭉쭉 그어가지고 그냥 툭 내는데 그 모습이 와, 얘는 이걸 다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써낸단 말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더 심쿵을 했었던 그 포인트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민아 씨는 자기가 돋보이기보다 늘 상대 배우와 작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극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박정민 씨께 팩트 체크를 좀 했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카메라 앵글에 얼굴이 잡히지 않는데도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장면을 완성하도록 도와줬어요. 그 덕에 장난도 치며 재미있게 촬영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걱정과 고민이 많더라고요. 딱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심각하게 토론해 본 적은 없어요. 잘한다고 얘기해도 잘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해결할 거라 믿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해왔으니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아니, 정말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또 본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오빠가 너무 잘하더라. 이러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힘이 많이 됐었고 또 너무 옆에서 같이 준경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박정민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많았었던 작품이에요. 다음 만날 캐릭터도 만만치 않은 걱정과 고민으로 빚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한테는 직업이 아주 익숙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허씨의 이지수입니다. 좌우명이요? 제 좌우명은
펜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펜보다 강하다입니다. 최규식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와. 손가락을 까딱하는 동작이 인상적인데요. 여러 번 나옵니다. 언론계에서 쓰는 미국식 제스처인데요. 가벼워 보일 수 있어서 걱정이 좀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떠셨나요? 제가 평소에 사용해보지 않은 제스처여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어색한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 여기서 하는 건 제가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좀 안 했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더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잘하셨어요. 기자님도 쓰시나요? 전 안 써요. 네. 죄송해요. 너무 솔직하게. 아니 미국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감독님께서 촬영 전에 예쁘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민아 씨도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 사회 초년생 같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커트 머리에 가깝게 좀 짧게 자르고 운동화를 많이 신고 그런 느낌으로 캐릭터를 잡았었는데 저 머리가 허쉬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건 아니었는데 되게 공교롭게 또 그런 이름이 겹쳐가지고 의미가 많네라는 나름의 그냥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또 새로운 머리여서 그냥 제 스스로는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 제 스스로한테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저한테는 살짝 도전하게 된 그런 작품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한 거 곰탕 아니라고요. 아빠? 아빠?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6년 전에 선배 때문에 죽은 MBS 이용민 PD가 우리 아빠예요. 그 황정민 씨가 뒤통수만 나오는 촬영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윤아 씨 감정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려고 열연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연기에 몰입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수에게 있어서 이 씬이 가장 핵심적인 대사와 씬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서 긴장이 좀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선배님께서 선배님 촬영하는 앵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면서 연기를 맞춰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감정이 잘 올라올 수 있게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쭤볼 때도 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신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 씬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또 긴장했었던 것보다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선배님한테 감사하고 그때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 덕분에 진짜 이렇게 잘했어요 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계속 했는데 네, 너무 이 씬이 가장 중요했는데 선배님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윤아 씨도 되게 많이 울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16화에 나오는 농성신을 찍으면서 이민아 씨에게 굉장히 감동했다는데 영하 10도의 날씨에서 혼자 얇은 재킷을 입고 연기하면서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수연 특별법은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수십 명씩 다치고 죽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인턴과 수습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들, 딸들을 위한 법입니다. 찍을 때 기억하세요? 너무 추웠어요. 네. 네. 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거를 티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인내와 끈기, 근원이 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라는 느낌이고 진지하게 정말 제 개인적인 마음은 계속 힘들고 지치고 해서 제가 해낼 수 있는 그 표현들을 한계가 있이 표현되는 거를 스스로 좀 원치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한돼서 약간 좀 제가 묶여있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항상 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NG 없이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야 여기 더 많이 고생하시는 또 이 많은 스태프분들이 함께 또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보다도 또 모두 함께 고생하고 좀 만들어 나가는 그 분위기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관성으로 연기하는 쉬운 촬영 막바지에도 끝까지 감정선을 체크하고 점검해줘서 고마웠다고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캐릭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엑시트의 의주입니다. 미안해 의주야. 우리 가족 때문에 네가 무슨 소리야. 손님들 먼저 보내는 게 당연한 거지. 나 구름정원 부점장이야. 너 좀 이런 상황에서도 난 아직 멀었어. 하고 싶어. 헬기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알았지? 제발. 내가 갈 수 있어 이제. 가자.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한 거를 이제 내색하지 않으려는 이 얼굴을 카메라가 26초 동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망가지는 얼굴을 보이면서도 카메라가 움직이다 보니까 카메라와 호흡도 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씬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는 그런 씬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엑시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씬이기도 하고 네, 그냥 가장 재미있게 촬영했었던 씬이어서 이제 제가 잡히기 전까지 저는 이 용남 오빠의 대사가 너무 표현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좋아해 주실 줄 몰랐던 씬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엑시트 하면 생존 액션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주야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거의 다 왔어. 뭐 하고 있어? 빨리 넘어오라고. 너 피해. 너 먼저 가. 그냥 넘어와 빨리.
먼저 가! 가라고! 조정석 씨가 일찌감치 섭외된 상황에서 의주역을 찾는데 고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달리고 매달리고 구르는 액션과 체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작진 회의에서 아이돌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민아 씨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준비를 남모르게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촬영하기 전에 액션 스쿨을 가서 방금 보셨던 이 씬도 계속 연습을 하고 또 클라이밍을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이 끈을 묶는 방법부터 그냥 제가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뭔가 굉장히 익숙하게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게 가장 컸고요. 기억에 남는 게 첫날 액션 스쿨을 갔는데 이제 감독님과 PD님께서 미안하지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번만 뛰어봐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네? 하고서 뛰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분들을 봤을 때 됐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뭔가 내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힘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좀 그 모습이 계속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아직도 기억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의 달리는 폼과 달리기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폼부터 뭐 정말 체력 이런 거를 굉장히 더 많이 신경 썼던 작품이었어요. 방금 전에 몸을 이렇게 틀어서 줄을 흔드는 장면도 본인이 다 직접 표현한 건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좀 촬영하실 때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무술팀 분들도 나중에 정말 제대로 액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칭찬을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옆에서 정석 오빠가 넌 안 무섭니? 라고 해줄 정도로. 강혜정 대표님은 유나 씨의 발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처음 매력을 느낀 거는 운동신경하고 체력인데 배우의 기본 자질인 대사 전달력까지 이렇게 훌륭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글쎄요, 뭔가 경험이 잘 쌓여가지고 저도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제 스스로의 노력도 틈틈이 계속 꾸준히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발음 연습이라든지 뭔가 좀 어려운 씬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입을 계속 풀고 뭔가 연습을 계속 발음을 해보고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장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의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강혜정 대표님께서 당신 연기 아주 오래 할 거니까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전달해달라 하셨습니다. 이상근 감독님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유나 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카메라 안팎에서 한결같아 놀랍기까지 하죠. 요즘 고민이 많던데 건강하게 풀어가길 바랄게요. 분명 롱런할 거예요. 당신은 이민아니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감독님과는 하반기에 개봉하는 악마가 이사 왔다에서도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또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새해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라는 영화는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를 감시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주는 길구 안보현 배우와 함께 길구와 함께
이런저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면 스포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두 번째로 함께한 작품이라 굉장히 더 편하고 재미있게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동화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뽀샤시한 느낌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극장에 나오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민아 씨 매력의 총집합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킹더랜드 천사랑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못할 떠나 날 못할 버려 이제 잔소리 말고 내게로 지켜봐줘 와줘. 그 와노래의 랩 부분을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부르시는데요. 감독님은 유치하고 촌스러울 수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 하시더라고요. 이민아 씨가 주저하면 안 할 생각도 있었는데 흔쾌히 하겠다고 해줘서 아주 기뻤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활동할 때는 그 앵글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옛 세대의 앵글을 그러네요. 표현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씬이 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그런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하면 또 잘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현장에서는 정말 쑥스러웠거든요. 이게 또 제가 경험한 거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쑥스러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 씬을 재미있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씬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올 때마다 조금 쑥스러움이 여전히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족발 할 때 이 춤추는 그거를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 춤도 네. 직접 고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잡히지 않아도 저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제스처이긴 한데 그걸 잘 잡아주셔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천사랑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쓸 힘을 얻는데요. 그 결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킹더랜드가 아무리 화려하고 드림팀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니야. 나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감독님께서 이민아 씨가 천사랑이 돼버린 상태라 수월하게 촬영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주저하지 말고 나 불러라는 대사에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다는데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네. 이 씬이 거의 촬영 전체 막바지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씬을 찍을 때 아까 그 말씀하신 대사가 혼자 해나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그럴 때마다 잘 해내길 바란다. 막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에 울컥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내가 헤쳐나갈 일들이 혼자 해나갈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사랑이에게도 그렇지만 그냥 저 임윤아한테도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울컥하는 감정이 촬영할 때마다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리허설 할 때부터 이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촬영을 딱 컷하고 나서 감독님이 갑자기 뛰어오시더니 야,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라고 감독님도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왜냐면 야 촬영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우리 각자 다 헤어지잖아. 그래서 뭔가 우리한테 다 하는 말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말해주셨는데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서 뭔가 굉장히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촬영할 때 너무 행복해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움이 계속
밀려들었다고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거든요. 감독님께서 이민아 씨에게 너무나 고마웠다면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유나 씨 잘 지내죠? 저는 요즘 작품을 고르느라 분주하네요. 대본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여성 배역에 유나 씨를 대입해 생각하고 있어요. 유나가 할 수 있을까? 배역 나이를 낮춰볼까? 라고 생각하곤 하죠. 저는 유나 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녀시대로 15년을 살고 연기로 넘어와 이 정도로 실력을 증명해낸다는 게 정말이지 놀라워요. 제가 매번 장난치면서 얘기한 거 기억해요? 이민아가 이민아 했다고? 앞으로도 이민아 할 거라고 믿어요. 격하게 아낍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 깐을 갔을 때 너무 예쁜 거 아니냐며. 같이 함께 작업을 한 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감독님 잘 지내시죠? 했는데 이런 편지를 또 몰래 남기셨을 줄은 몰랐네요. 감독님이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더 서로 의견을 표현하고 또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항상 잘 이끌어 주신 분이셔가지고 많이 편하게 기대면서 촬영을 했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면욱 감독님은 또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서로 이제 응원을 많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모톡 12번째인데 준비하면서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감독님들하고 다 통화를 하고 뭐 취재도 했지만 모든 분들께서 잘 좀 해주세요 우리 유나 다 끝에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나 심성이 고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유. 또 편지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소원이자 배우 지망생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배우고 영화 해피 뉴 이어가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설정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유나님의 목소리나 다른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들을 때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히려 제가 더 그런 말을 해주시면 힘을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일들을 해보고 싶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리어 프리라고 제가 베리어 프리 작품을 한번 나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그런 목소리가 가진 힘 혹은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서 이런 나레이션 같은 제안이 오면은 항상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도 관리를 잘하고 체력도 관리를 잘해서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씨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조2 인터내셔널, 해피 뉴 이어, 빅마우스, 왕은 사랑한다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엑시트에서 호흡을 맞추신 배우 조종석 씨의 편지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건 굉장히 영민하고 어느 곳에 있든 빛이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겠다는 집념도 느껴지고 마냥 여릴 것만 같은 예쁜 눈망울 속에
비범한 끈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유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나는 무대 위에 있든 화면 속에 있든 너무나 빛이 나는 천상 연예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건강 잘 챙기고 그 무엇보다도 네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며 안녕 꽃사슴 같은 동생.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물 나요. 예. 엑시트 찍을 때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연기를 많이 해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 엑시트 때는 정말 아까 표현했듯이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작품이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이 알려주고, 또 현장에서도 감독님께 더 많이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더 의주가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이 이끌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힘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엑시트라는 작품을 조정석 오빠와 함께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그런 분입니다. 제가 한 분께 편지를 더 받아왔는데요. 우와. 허씨에서 한마음으로 정의를 외쳐주신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우와.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나 씨를 처음 만난 건 허씨라는 드라마였어요. 소녀시대의 가수 유나를 생각하며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현장에서 제가 본 건 배우로서 엄청난 열정과 빛나는 눈빛을 가진 배우 임유나였어요. 촬영장에서 밝고 긍정의 에너지로 항상 씩씩한 유나 씨를 보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배우로 오래오래 연기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씨 이후로도 여러 작품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유나 씨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임유나라는 배우를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날 그날이 오길 바라며 멋진 배우 유나 화이팅!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정민 씨에게는 약간 연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허씨라는 작품을 선택한 거에 다른 이유가 없을 만큼 선배님의 존재가 굉장히 컸거든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 따뜻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함께 얘기하면은 정말 친구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신 선배님이시면서도 또 듬직한 오빠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의 그런 면들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런 선배님이셔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렇게 또 편지를 써주셔서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번에 또 작품 나오시는 베테랑 2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봐주세요. 네. 제가 그동안에 편지를 최대 2분께 받아왔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 머리에 착오가 생겨서 한 분께 더 받아왔습니다. 들어보시고 발신자가 누군지 우와. 네. 추측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나님, 잘 지내고 있지? 요즘도 많이 바쁜가? 잘 모르던 너를 드라마에서, 그것도 귀한 내 손녀딸로 맞이해 같이 호흡을 맞추며 일할 때 이 할머니 참 행복했다. 어찌도 연기를 똑 떨어지게 잘하던지 드문 경험이었지. 친손녀 같았어. 원래 이렇게 슬픈 곳인가요, 여기? 제가 봤었던 필름부터 아니 제가 이 편지를 전에도 네. 봤는데 좀 슬퍼가지고 제가 계속 읽을게요. 생긴 대로 결이 곱고 마음씨도 너무 예쁜 너를 촬영장 갈 때마다 만난다는 자체를 즐겼지. 만날 때마다 날 반겨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멀리 간 세월이구나. 늘 지켜보고 있을게. 좋은 일 소식 주면 달려갈게. 늘. 행운의 신이 우리 귀한 유나님 지켜주길 기원하며 할머니 빠이빠이 잘 있어. 2024년 5월 14일 김영옥 할머니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라면 이 편지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김영 선생님께 안부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계속 제가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던. 아, 진짜 현장에서 정말 진짜 정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너무 친구 같은 느낌처럼 잘 지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연락도 드리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면 너무 좋겠다. 내가 유나 할머니 역할을 하게 돼서 더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 킹더랜드에서 할머니의 존재는 사랑이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런 가족을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선생님 얼굴을 보고서 같이 연기하면은 막 눈물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네. 한 번 더 행운이 찾아와서 함께 연기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씨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나 씨가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로 캐릭터를 빚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꼭 이런 저의 필모를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덕분에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또 함께했던 분들께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가 더 감동을 많이 받고 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배우 임유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